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변을 보고 휴지를 들었는데 닦아도 계속 묻어나는 경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분명히 다 본 것 같은데도 휴지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럴 때면 괜히 찝찝하고 내가 제대로 닦은 건가 싶기도 하죠. 어쩔 땐 너무 세게 닦다가 아프기도 하고 피가 묻어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대장학문 전문의 강문옥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사례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변을 닦았는데도 계속 묻어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변의 성상, 그리고 장의 건강 상태까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죠. 사실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매번 닦아도 계속 묻어요. 이거 이상한 건가요? 병이 있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닦아도 휴지가 깨끗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자극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장 습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변을 닦았는데도 계속 묻어나는 이유.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질병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 항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시지만 사실 닦아도 계속 묻어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 그리고 변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변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몸속에서는 아직 배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일 너무 빨리 닦는 경우.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변을 마친 직후 다 나온 것 같다 싶어서 바로 닦는 경우죠.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안에 소량의 변이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몸이 다 배출하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닦아버리면 잠시 후 남은 변이 아래로 조금 더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로 한 번, 두 번 닦았는데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이럴 땐 배변 후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잔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후에 닦으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에 잠긴 채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부에 압력이 계속 걸리면서 남아있던 변이 조금씩 아래로 밀려 나옵니다. 특히 묽은 변일수록 더 쉽게 흘러내리죠. 결국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소량이 묻어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배변은 집중해서 짧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묽거나 끈적한 변을 볼 때 좋은 변은 단단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바나나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트레스, 식습관, 카페인, 지방 섭취 증가로 끈적이거나 물기 많은 변을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변은 한 덩어리로 쑥 빠져나오지 않고 직장 안에 잔변이 남는 형태로 배출됩니다. 특히 끈적한 변은 항문벽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닦을 때마다 소량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변은 양이 많고 모양이 일정하며 한 번에 배출되는 변입니다. 물렁하거나 기름진 변은 오히려 청결을 더 어렵게 만들죠. 사항문 주름이나 털에 남는 경우.
항문 주변은 구조적으로 주름이 많습니다. 피부가 둥글게 모여 있는 부위라 그 사이사이에 소량의 변이 남을 수 있어요. 특히 털이 많은 분들은 그 부분에 변이 달라붙기도 합니다. 이때 마른 휴지로만 계속 닦으면 오히려 자극이 생기고 피부 손상이나 가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럴 땐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 닦는 느낌으로 반복해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미지근한 물로 세척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가능하다면 비데나 습식 티슈를 한두 번만 보조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마른 휴지만 사용하는 경우 휴지는 기본적으로 흡수용이지 세정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묽은 변이나 끈적한 변을 볼 때 마른 휴지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닦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고 심한 경우엔 통증이나 출혈, 항문염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른 휴지 대신 비데나 물에 적신 부드러운 티슈로 마무리해 주세요. 다만 향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물티슈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로 닦고 마른 휴지로 가볍게 톡톡 눌러 말려주는 것. 이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마무리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원인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습관과 변 상태의 문제죠. 하지만 이 단순한 문제도 반복되면 불편함이 커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닦지 않아도 깨끗하게 끝나는 변을 만드는 법, 즉 좋은 변을 만드는 식습관과 장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변의 기준과 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을 볼 때 시원하게 본다는 느낌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변은 단순히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양과 질감, 그리고 배출되는 방식이 모두 건강의 지표가 되죠. 좋은 변의 3가지 기준. 첫째, 모양이 일정해야 합니다.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딱딱하지도 지나치게 묽지도 않은 형태. 흔히 바나나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변은 장 속에서 천천히 이동하며 수분과 영양소가 균형 있게 흡수된 결과예요. 둘째, 한 번에 배출되어야 합니다. 좋은 변은 쭉 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몸이 이제 다 나왔다 하고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장의 리듬입니다. 셋째, 냄새가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한 악취가 난다면 장 속에서 단백질이 과도하게 부패하고 있거나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식이섬유입니다. 야채, 과일, 잡곡, 해조류처럼 자연에서 온 식이섬유는 장의 리듬을 살려줍니다. 섬유질은 변의 양을 늘리고 수분을 끌어당겨 적당히 부드럽고 묵직한 변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한 번에 쑥 나오는 깨끗한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식사에서 야채는 최소 2끼, 잡곡밥은 하루 한 번 정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기 먹은 다음 날엔 채소나 과일의 비율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여주세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장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분의 균형. 수분도 중요합니다. 물은 장을 움직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윤활유이죠.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장을 자극해서 변을 묽게 만들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 정도,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그리고 식사 중보다는 식사 전후에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변을 묽게 하거나 끈적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유제품, 술, 밀가루 음식이죠. 이런 음식들은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기름 성분이 변에 섞여 미끄럽고 묽은 변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산균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산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균주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변이 묽어지기도 해요. 그럴 땐 잠시 중단해보고 야채나 발효 채소로 자연스러운 장 균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 다시마, 김, 사과, 바나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성 섬유소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변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과일 한 조각, 견과류 몇 알을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장을 깨우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변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식사, 수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장을 편하게 해주는 습관이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깨끗하게 닦이는 배변 루틴, 즉 배변 직후 어떻게 하면 찝찝함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 깔끔하게 닦이는 배변 루틴과 올바른 닦는 방법.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바로 배변 루틴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순간만큼 개운한 시간은 없죠.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닦아도 깨끗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하루가 찝찝하게 시작될 때도 있죠.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한 번에 깔끔하게 비워내는 루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의자에 앉듯 편하게 들으면서 내 몸의 리듬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우리의 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20분 이내 위가 자극을 받으면서 대장이 움직이는 위대장 반사가 활발해집니다. 이때는 몸이 이제 비워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억지로 참지 말고 아침 루틴에 화장실 시간을 넣어 보세요. 물을 한 컵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 변기에 앉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앉는 자세에 따라 배변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변기는 90도로 앉게 되지만 우리의 몸은 본래 쪼그려 앉을 때 배출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지면 직장이 곧게 펴져 힘을 덜 들이면서도 완전히 비워낼 수 있죠. 작은 발 받침대를 이용해 무릎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내쉬세요. 힘을 주기보다는 내쉬는 숨에 따라 배출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몸은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 나와야 하는 데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항문 근육을 긴장시켜 변이 잘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시선이 분산되면 몸의 신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오직 나의 몸과 장의 리듬에 귀 기울이세요. 편안히 앉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배변이 끝났다면 진짜 깔끔한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닦느냐는 건강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방향. 앞에서 뒤로. 이 기본 원칙은 특히 여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균이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다음은 강도.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상처가 납니다. 항문은 얇고 예민한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드럽게 여러 번 가볍게 눌러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이 묽거나 남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미지근한 물 세정을 사용하세요. 비데를 이용하되 수압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조절하세요. 그 후에는 부드러운 화장지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닦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찝찝함이 남는다면 그건 장의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았거나 점막의 건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은 장 운동을 깨우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또 하루 한 번은 제철 채소나 현미, 고구마 같은 자연식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배변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을 잊지 마세요. 배변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할수록 배출도 편안해집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오늘도 잘 비워낸 나를 칭찬해 보세요. 깨끗하게 비워낸 하루,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결국 배변 루틴은 리듬, 자세, 시간 정리의 조화입니다. 한 번에 잘 비워지고 닦을 때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습관. 그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작은 의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드럽게 비워내세요. 그리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비데와 물티슈, 무엇이 더 위생적일까? 배변 후 마무리를 깔끔히 하는 일,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마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데가 제일 깨끗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티슈가 더 상쾌하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위생적인 방법은 단순히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비데부터 볼까요? 비데는 물의 힘으로 잔여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도구입니다. 특히 변이 묽거나 끈적일 때, 또 치질이나 예민한 점막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의 세정이 화장지보다 훨씬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비데도 습관처럼 쓰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물 세기의 강도와 온도예요. 수압이 너무 세면 점막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뜨거운 물은 항문 주변의 유익균을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가려움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죠. 비데를 사용할 때는 미지근한 온도, 약한 수압, 15초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정 후에는 꼭 부드러운 화장지나 전용 타월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를 남기면 오히려 습기가 세균의 온상이 되거든요. 또 하나, 비데 노즐 청결도 잊지 말아야 해요. 공용 화장실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용 비데기나 휴대용 비데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물티슈는 어떨까요? 물티슈는 휴대가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보존제, 향료,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항문 주변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민감한 사람은 따가움이나 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티슈는 닦이는 느낌은 주지만 사실상 잔여 성분이 피부 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장시간 외출 중이 아니라면 물티슈보다는 부드러운 화장지나 미온수 세정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물티슈를 꼭 써야 한다면 무향무알코올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제품을 고르세요. 가능하면 사용 후 마른 휴지로 한 번 더 눌러주어 남은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비데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단, 수압과 온도를 낮추고 사용 시간을 짧게 유지해야 하죠. 반면 물티슈는 응급용, 외출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법 모두 깨끗함을 위해 쓰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와 점막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결국 중요한 건 자극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항문 주변의 점막은 입안보다도 더 민감하다고 해요. 조금만 거칠게 닦아도 염증이 생기고 조금만 습기가 남아도 세균이 번식하죠. 그래서 진짜 위생은 강하게 닦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깨끗함의 기준을 바꾸면 몸은 그에 맞춰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비데든 물티슈든 사용 후엔 건조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문 주위가 늘 촉촉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가볍게 두드려 말리고 가능하다면 면 재질의 속옷으로 통풍을 유지해 주세요. 그 한 끗 차이가 하루 종일 쾌적한 컨디션을 만들어 줍니다.
몸은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저 그렇게 돌보아 달라고요. 깨끗함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되고요. 오늘도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냄새 없는 장 만들기 장내 세균의 균형 잡는 법. 배변 후 문득 맡게 되는 냄새, 그 냄새가 강하다는 건 단순히 식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 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 없는 장, 그건 단지 냄새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깨끗한 장은 냄새가 없고, 냄새가 없다는 건 곧 노폐물이 제때 비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몸에 좋은 균도 있고, 냄새와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도 있습니다. 이 두 균의 균형이 무너질 때 장은 썩은 냄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육류, 인스턴트 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부패균이 늘어나고 이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불쾌한 냄새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우리 몸 안의 독소 순환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냄새 없는 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챙기세요. 유익균의 주식은 바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현미, 귀리, 고구마, 브로콜리,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이런 음식들은 장 속에 좋은 균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가공육, 인스턴트 간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이런 음식들은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곧 장내 환경을 바꾸는 작은 약이 되는 셈이죠. 둘째, 유산균을 꾸준히 보충하세요. 유익균은 매일의 스트레스, 커피, 약물, 술 등으로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유산균이나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를 내진 않아요. 유산균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냄새 억제에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장운동 촉진에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플란타룸 이런 균주가 도움을 줍니다. 제품보다는 나에게 맞는 유산균 균주를 찾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특히 공복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장의 세정제이자 윤활유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 속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서 냄새를 만듭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가능하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물 한 잔이 장을 깨우고 유익균의 활동을 돕습니다. 넷째, 비워내는 리듬을 지켜주세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비워내는 겁니다. 유익균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일정해야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죠. 혹시 며칠씩 변이 없거나 냄새가 심해졌다면 그건 장이 제때 비워지지 않고 안에서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무리하게 약을 쓰기보다는 식이섬유, 수분, 그리고 수면의 균형부터 돌아보세요.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장도 함께 수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날은 냄새도 심하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맞아요. 가볍게 숨을 내쉬고 명상하듯 배에 손을 얹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 짧은 평화가 장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장은 편안함을 먹고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보내는 냄새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냄새가 진하고 오래 간다면 그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장이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지 그건 내 몸 전체의 상태를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냄새 없는 장은 깨끗하게 비워지는 장이고 깨끗하게 비워지는 장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장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끼의 선택, 한 모금의 물, 한 번의 깊은 숨.
그 모든 것이 장의 균형을 되살립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가 사라질 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의 세상이 조용히 정돈되고 있다는 것을. 냄새 없는 장을 만드는 하루 식단 가이드. 냄새 없는 장을 만드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 반복 속에서 장은 달라집니다. 음식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자 장을 다스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냄새 없는 깨끗한 장을 위한 하루 식단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아침 장을 깨우는 부드러운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밤새 쉬고 있던 장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권합니다.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사과 반쪽 혹은 바나나 한 개, 견과류 한 줌,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이렇게 단순한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오트밀과 과일은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 속 유익균을 깨웁니다. 아침부터 장이 부드럽게 열리면 하루 종일 냄새 없는 장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요. 만약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장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리듬을 깨는 겁니다. 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하루 중 첫 식사를 통해 오늘도 일정한 리듬으로 비워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점심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균형 잡힌 한 끼.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풍성하고 자유로운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의 선택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결정합니다. 냄새 없는 장을 원한다면 311 비율을 기억하세요. 채소 3, 단백질 1, 탄수화물 1. 이 구성이면 장 속 환경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또는 잡곡밥 한 공기, 구운 연어, 닭가슴살, 두부 중 한 가지,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국, 김치 등 식이섬유 반찬. 여기에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보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장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고 보리차의 은은한 향은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진 점심 후에 졸음이 오고 배에 가스가 찬다면 그건 장이 무겁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잠깐 산책을 하거나 물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장을 비우는 시간. 저녁은 장에게 가장 부드러운 식사를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내일의 장을 위한 휴식을 준비하는 때죠. 저녁 메뉴는 가볍고 따뜻하게 된장국이나 미소된장국, 구운 채소나 나물 반찬, 고구마, 단호박, 통밀빵 한 조각,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치는 것이 좋아요. 장은 밤에도 쉬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국화차, 결명자차, 마리골드차 중 하나를 마셔보세요. 이들은 장내 독소 제거를 돕고 냄새 원인인 부패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또한 몸을 진정시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중 간식과 음료 습관. 냄새 없는 장을 만드는 데 있어 간식과 음료는 생각보다 큰 변수입니다. 가공된 스낵, 설탕이 많은 커피, 탄산음료는 유해균의 먹잇감이 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대신 견과류 한 줌, 삶은 고구마 한 개,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 이런 간식과 음료가 장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세요. 카페인은 장 운동을 잠시 자극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마무리, 장의 리듬 기록하기. 하루가 끝날 때 장에게도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세요. 변의 모양, 색, 냄새를 살펴보는 습관은 내 몸의 내부 일기를 읽는 일입니다. 변이 일정하고 냄새가 옅어졌다면 장은 지금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냄새가 진하거나 변이 묽다면 음식이나 수면, 스트레스 중 무엇이 불균형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장은 솔직합니다. 숨기지 않고 매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냄새 없는 장은 단순히 냄새가 나지 않는 장이 아닙니다. 그건 균형 잡힌 몸, 조화로운 생활,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일의 장은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 미지근한 물 한 잔, 그 작은 반복이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몸을 가볍게 하며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오늘부터 냄새 없는 장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다음 장은 변 냄새로 알아보는 질병 신호 5가지, 혹은 아침에 장을 깨우는 3분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어드릴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아주 작은 신호로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을 깨우는 이 짧은 3분의 루틴이 당신의 하루를 한결 편안하고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을 함께한 강문옥 의사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 현장에서 사람들의 장 건강과 자연 회복력을 연구해 온 분입니다. 약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 한 알보다 꾸준한 습관 하나가 몸을 바꾸고 마음까지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장이 편안히 쉬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다양한 의학 자료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었지만 모든 건강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개인의 몸 상태나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할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당신의 장이 조용히 미소 짓는 하루, 마음이 따뜻하게 흐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